자, 이번에는 두 직선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평행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하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일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표로서 각각의 어떤 평행, 수직,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y는 이런 형태와 그냥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이러한 표현식에 대해서 바로 평행과 수직과 그 다음에 만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그림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직선의 방식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기울기, 그죠?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행, 수직, 일치 관계를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평행하다, 뭐 당연히 이런 것을 우리가 평행하다고 하죠. 이렇게 만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 관계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 관계 이렇게 만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의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하고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은 조금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한 상태를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y는 mx 더하기 n,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이 주어질 때 서로 평행하다. 뭘 본다? 그렇죠.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 즉 따라서 여기에서 기울기는 m과 m 프라임이기 때문에 m과 m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식에서 ax 더하기 by 플러스 이퀄 0이다. a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기울기가 어떤 식이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천천히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조건을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곧바로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만 좀 더 다듬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비율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얘네들끼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b와 b 프라임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없애고 a분의 a 프라임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넘기고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래서 b분의 b 프라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 요 두 개가 같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비율로. 자, 이 부분을 뭐 조금 더 분수가 싫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요 식보다는 요 비율이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한 그런 상태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직관계. 수직관계는 아래에서 이제 증명도 하겠지만, 자, 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수직관계도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중요한,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즉,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는. 자, 오른쪽 식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b'분의 마이너스 a 프라임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a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따라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얼마다? 0이다.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은 뭐 공식화할 필요는 없는데 요 두 개의 곱하고 이쪽 곱의 합이 0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가 수직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려면 두 개의 상황이 평행하지만 않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 여기서 둘 다 일치를 제외.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인 m하고 m'이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만나게 되겠죠.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으면 만난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일치 뺐냐면 일치하는 부분은 기울기가 같은데도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비율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뭐였냐면 A분의 A'하고 B분의 B'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이 어떻다?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일치. 두 개의 식이 일치하는 부분들을 비율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분의 A', B분의 B', 여기까지가 뭐가 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인 거고, 거기에서 하나 더 상수 파트에 해당되는 C분의 C'까지 아예 다 비율 3개가 다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소재인 두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일 때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X축하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Y equal mx 더하기 n이 있고 Y equal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 일반적인 직선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수직관계니까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직선은 이걸 y equal m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직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디로 교점을 휘리릭 해서 이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도형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 각이라든지 넓이가 변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인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 식을 써보게 되면 얘는 기울기는 그대로가 되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직선은 y equal m'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증명하라고 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y는 mx, y는 m'x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에 해당되는 요 식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어디로? 이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킨다고 하면 일반성은 잃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 직선과 요 직선에서 설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주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X축 위에 어딘가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수직관계가 된다고 하면 요 값에 대해서
요 길이에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요 주어져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자, 그림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수직관계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를 1로 지금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함수값이 요 값이 1일 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m'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요쪽 직각삼각형에서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함수값은 m인데 m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m은 기울기의 마이너스인데 길이로 지금 표현하기 때문에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루트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삼각형에서 그렇죠. 이쪽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 m 프라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m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쪽 부분에서 플러스 m이라고 하면 아마 계산해 보면은 오류가 나올 거예요. 빗변의 제곱은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요거 제곱.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만 계산하면 m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m 프라임 더하기 m 제곱은 2 더하기 m 제곱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쪽 부분이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서 m 곱하기 m 프라임은 얼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에 있을 때는 기곱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평행, 수직 이런 관계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 x 더하기 3y 플러스 4 이퀄 0이다.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요 직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런 상태. 자, 그러면 평행할 때는 뭐가 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기울기. 자, 첫 번째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기울기는 2분의 a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2분의 a다.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건 뭐 가볍게 평행에 대한 기울기 관계만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직일 때는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a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간단하게 평행과 수직이 기울기하고 어떻게 관련 있는지 예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조금 활용되는 그런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수직선상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의 점만 살펴볼게요. A라는 점 1,4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 C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B에 대한 D의 수선의 발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 플러스 4y 이퀄 1이다 라고 하는 직선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y의 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점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략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면 직선식이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A라는 점의 위치가 1,4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A라는 1,4의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수선의 발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이제 C라고 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좌표를 편의상 A, B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식만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A, B, C라는 점이 3x 플러스 4y에 있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 4b 이퀄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직선에서 수직관계 나오면 뭘 생각한다? 그렇죠. 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는 a-1분의 b-4 이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정리를 하게 되면 3b-12는 4a-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조금만 정리를 해 볼게요. 4a는 8이 되겠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 뭘 속으로 할까요? 이 두 식에서 3a 마이너스 플러스 4b 이퀄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서 a 값, b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a를 한번 속을 해 볼게요. 그러면 위식에다가는 3배를 해서 9b 마이너스 12a는 24.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는 4배를 갖다 해야 되니까 16b 플러스 12a는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빼게 되면 7b는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분의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a의 값을 구해볼까요? 따라서 a는 b가 마이너스 7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20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1분의 80의 7이니까 87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선의 발의 좌표는 21분의 87, 마이너스 7분의 2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C의 좌표가. 자, 이번에는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X축과 역시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 2가 있네요.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B라는 점이 3,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B를 연결한 요 직선에 대해서 자, A와 B를 연결한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수직 땡땡 이러한 직선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점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수직이 보이니까 뭘 한다? 그렇죠.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기울기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기. 원래 이 붉은색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6이다. 즉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파란색의 기울기는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의 좌표는 얼마? 2, 요것과 요거의 중점, 이것과 이거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 됐네요. y는 얼마?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얼마? 그렇죠. 5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는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세 직선에 대해서 관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 개의 직선이 있을 때 평면을 나누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직선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질까요?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개의 직선으로 네 개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세 개가 다 평행할 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의 직선이 두 개는 평행하고 한 개는 평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삼각형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역시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3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 평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 3개의 직선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리를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3개의 어떤 직선들이 삼각형을 만들 때와 만들지 못할 때를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역에 대한 개수하고 연결시켰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렇죠. 안 만들어지죠. 아, 그래서 이게 뭔가 기울기가 평행하니까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두 개가 평행하다 보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역시 여기도 안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세 개에 의해서 이쪽에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 존재한다고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는 세 개의 직선이 돼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진다, 만들지 못한다는 기준은 뭘로 한다? 기울기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나오면 즉 평행한 그런 상태가 나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기울기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같다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편하게 그 안에는 평행도 있고 일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 합해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2개 이상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교점 평행은 하지는 않고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없지만 요 한 점을 지나게 되면 보다시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기울기가 같다와 한 점에서 만난다 요 두 가지의 경우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연관해서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직선이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자, 어떨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진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2개 이상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할 때는 뭘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이 존재한다고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세 개의 직선에서 일단 기울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L에 대한 기울기는 그렇죠. 2분의 7이 될 거고요. M에서의 기울기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N에서의 기울기는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되니까 A는 얼마다? 그렇죠. 3 또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보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서 X값, Y값이 같은 그러한 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값 한번 찾아볼게요. 3X Y 플러스 1 이퀄 0이다. 자, 그럼 이거 연립을 먼저 해보면 7x 마이너스 위식에서 아래식에다 2배를 갖다 하고 그냥 뺄게요. 그러면 6x 플러스 3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x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y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직선 n에 대한 직선인 a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도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마이너스 3, 8을 지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8 플러스 2 이퀄 0이다.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따라서 A의 값은
3도 되고 2분의 7도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0도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가 같은 상태가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밖에 한 점 x1, y1과 주어진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퀄 0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인 요 부분을 지금 공식을 유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h라고 할 거고요. 요 수선의 발을 x, y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선의 형태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 되고 b가 0이 아니 되는 그러한 직선에 대해서 a하고 b가 0이 되게 되면 이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a가 0이 되는 거니까 by 플러스 c 이퀄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b의 값이 y꼴 마이너스 b분의 c를 여기에 있다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x1, y1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가 되니까 따라서 거리 d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y1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계산해 보면 b분의 by1 플러스 c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b가 0이 되고 a가 0이 아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직선식의 ax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x는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는 d를 계산해 보면 d는 거리니까 일단 절대값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양수 쪽에 있든 음수 쪽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1, y1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거리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x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공식은 어떻게 된다? a분의 ax1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a와 b가 0이 아닐 때, 즉 a 곱하기 b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직선에서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을 때에는 어떤 성질을 사용하냐면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리 공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h, 라지 xy와 즉 x1, y1 주어진 점과 x, y라고 하는 점 사이의 기울기의 곱은 요놈의 기울기는 x1 마이너스 x분의
y1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울기,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서로 수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요 지어진 직선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일단 만들어 놓을 건데요. 요거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1 마이너스 y, x1 마이너스 x, 요 부분은 이쪽으로 넘겨서 a분의 b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을 예를 들면 t라고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비례 값으로 해서 x1 마이너스 x는 at가 될 거고요. y1 마이너스 y는 얼마다? 그렇죠. bt가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그렇게 해서 관계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 점, 이 라지 x라고 xy라고 하는 한 점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따라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곱이 마이너스 1인데서 만든 그 식에서 이 라지 xy를 주어져 있는 스몰 xy로 x1 at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더하기 b에,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y는 y1 마이너스 bt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 요게 c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t 이퀄 0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t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이 부분을 넘기니까, 그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리 d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거리 d는 루트, 자, x1 마이너스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x1 x, y1 y를 bt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t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 t의 값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절대값 t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이거 이렇게 루트로 해서 약분이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이러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그 식도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b가 0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0이 된다 그러면 b가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루트 b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a제곱이 되고 ax1 더하기 c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요 식에서, 요 아래에서 계산한 요 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직선상에서 실제 거리로 계산했던 요 값하고 같은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 b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가 0이 되거나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요 두 점, 요 한 점 x1, y1과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리의 공식은 항상 어떻게 된다? d는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의 제곱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요 x1 이게 y1이 아니라 개수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하고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라고 하는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요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하는 부분과 도형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번 실제로 공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했던 이 방법과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요. 자, 먼저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맥락인데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x1, y1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러한 직선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거리는 요 길이를 지금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든지 좌표 평면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x1, y1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쪽으로 원점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훨씬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점으로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직선도 동일하게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점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거리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길이나 넓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냐면 자, 뒤쪽에서 이제 하겠지만 자, x1, y1이라고 하는 요 점이 어디로? 그렇죠. 0,0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즉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x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요 x1, y1이라는 점이 원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직선도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x축 방향으로 x1, 마이너스 x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a의 x 플러스 x1 더하기 b의 y 플러스 y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값 계산이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진행되는 과정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수선의 발 h라고 하는 부분이 h가 직선 위 점이다. 그죠? 이 두 가지로 해서 계산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 길이가 될 텐데 여기를 x1, y1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값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여기가 x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거리 이 d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주어진 직각삼각형과 닮음 관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요 아래쪽에서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x1에 대해서 이쪽과 이 길이가 1이 되는 여기가 길이가 1이 되게끔 하는 요 놈의 좌표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 요 길이에서 요렇게 되는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물론 요 x1하고
요 1 사이의 관계에서 요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는 절대값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x1이 1보다 큰 요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으로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래 직각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이제 직각삼각형 사이에 닮은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일단은 요 놈의 좌표가, 요거의 좌표가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b분의 1에 ax1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그러면 요 길이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요 부분이 y1이니까 요 놈에서 요걸 빼게 되면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를 지금 1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쪽 길이만 우리가 계산한다면 요 길이는 어떻게 한다? 요거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죠? 그래서 요 파란색의 기울기는 b분의 a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길이를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요 빗변에 해당되는 길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루트 b제곱 1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금 구하려고 하는 닮은 비를 어디로 하냐면, 구하려고 하는 d와 요쪽 길이. 그죠? 이쪽 길이와 요 부분과 요쪽 부분으로 해서. 그죠? 요게 닮은 관계에서 우리가 요쪽 각하고 요쪽 각이 지금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요 두 변 사이의 닮은 비의 관계로 해서 우리가 d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이디어만 선생님이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직선과 수직관계, 우리가 자 수직관계다 그러면 뭘 생각한다? 그렇죠.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점에서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가 얼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죠. 2가 되겠죠. 기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y절편 모르니까 k다.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점인 1,0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 볼게요. 그럼 자, 루트, 자, 어디다? 요 개수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처음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한쪽에 몰아놓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이쪽으로 옮겨 놓고 나면 2x-y 플러스 k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주어져 있는 요 값을 여기다가 쏙 대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y는 0이니까 플러스 k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이 얼마다? 그렇죠. 길이가 지금 루트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2 플러스 k는 5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3과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어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A라고 하는 하나의 점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직선에 대한 거리 공식을 써본다면 이제 y를 넘기면서 바로 써볼게요. 요 개수들 a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빠뜨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요거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4a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의 최대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놈의 최소가 되는 값으로 해서 a는 0이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가능은 해요. a제곱 플러스 1분의 4다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분자는 상수로 이렇게 4로 고정이 되어 있고 분모가 지금 a 값에서 변하기 때문에 요 놈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최대값을 가지려고 하면 분모는 무슨 값? 그렇죠.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은 a가 얼마다? 그렇죠. 0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요 a 값이 최소가 돼서 요 a 값이 0이 돼서 이 전체 값이 최소값이 되긴 하지만 이 분자에 있는 값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최대값으로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풀 수는 있어요. 이 주어진 값을 t라고 놓고 해서 요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근 조건으로 해서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선을 만나게 되면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다 이러한 식을 이렇게 만났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즉 무슨 점? 그렇죠. 고정점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두 가지 형태를 써줄 텐데 이 부분과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y equal x 더하기 k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것처럼 y equal kx 더하기 1 또는 ky equal x 더하기 1, 요런 두 가지의 형태.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기울기가 지금 1이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에요. 고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x나 아니면 이 y에 앞에 k가 붙어 있어서 항상 성립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으로 해서 k 플러스 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쪽이 빵이 되고 이쪽이 빵이 된다 해서 우리가 항등식으로 반드시 풀어서 고정점을 찾아줘야 돼요. 항상 직선에서 미지수가 x나 y 앞에 이렇게 있는데 고정점을 찾지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고정점은 직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점을 생각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고정점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최대 값을 구할 것인지. 자, 일단 이제 고정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ax-3a-1에서 우리가 고정점 찾을 때는 항등식으로 해서 x-3에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빵빵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니까 그래서 x는 3,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즉 3, 마이너스 1이 고정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정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할 텐데요. 자, x축, 자, y축이 있고, 자, 3,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고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3이 돼서 이 정도에 있겠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단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을 고정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한번 틀어봤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길이가 작아지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조금씩 더 길이가 길어지게끔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좀 틀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틀었다. 그러면 길이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돌리니까 길이가 길어져서 그렇다면 조금 많이 한번 틀어볼까 해서 이렇게 확 틀었어요.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해서 길이가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짧아지게 돼요. 이쪽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길이가 언제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지를 따져봤더니 요 고정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정점과 요 주어져 있는 점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가장 길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쪽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길이가 더 짧아진다는 걸 그림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의 길이는 요 A라는 점과 이 고정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정점이 3,-1이고 A라는 점이 -1,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래서 4 루트 2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최대의 길이에 대해서는 고정점을 이용을 해서 그림의 의미로서 언제 최대가 나타나는지 즉 결론은 요 하나의 점과 무슨 점? 그렇죠.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다른 직선도 많은데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냐? 만약에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죠?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거리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점에서 거리라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거리라고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하게 되면 요 임의의 어떤 한 점에서 요 반대쪽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 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요 길이들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길이를 즉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에 대해서는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리를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직선이 평행하니까 우리가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으니까 ax 더하기 by 자, 상수 부분은 달라야 되겠죠. 상수 부분까지도 같으면 그렇죠. 일치하는 부분은 거리가 0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C와 C1은 다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계산하기 좋은 한 점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요걸 1번 직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과 어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되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거리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거리 공식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 자체가 지금 요 x1, y1이라고 하는 요 점이 지금 1번 요 직선 위에 있는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변형을 하게 되면 요 ax1 더하기 by1은 그쵸 마이너스 c가 되니까 c 프라임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우리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임의의 점을 x1, y1이라고 일단 할 거고요. 그러면 3x1 더하기 4y1 마이너스 6은 얼마다? 0이다. 이러한 식이 만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식, 요 한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d는 자, 얼마가 될까요? 요 개수 얼마? 그렇죠. 3. 여기 4. 그래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그쵸 4의 제곱 그 다음에 3x1 더하기 4y1 더하기 4 이퀄 자, 이퀄 계산해보면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계산했던 이 값이 6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그쵸?